거짓말 탐지기의 초기 형태를 개발한 사람으로는 더이스터 클립 드라이브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반에 다중차원 응답 검사 팔리그래프를 발명하였습니다. 더이스터 클립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팔리그래프를 개발하였습니다. 더이스터 클립은 만화가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했으며 원래는 혈압 측정과 심박수 측정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찾는 목적으로 팔리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범죄 수사와 심리학 연구에 활용하려 했고 그의 기술은 미국 법 진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며 교감신경 작용이 활발해져서 혈압이 오르거나 손발에 땀이 나고 호흡이 빨라진다. 그 중에서도 땀이 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어렵다. 피험자의 몸에 약한 전류를 보낼 때 전기 저항이 일어난다면 땀을 흘리는 증거로 볼 수 있고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여 상대방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차원 응답 검사 팔리그래프는 신체의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심박수, 피부 전도도, 호흡, 혈압 등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팔리그래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특정 개인의 신체 반응의 변동성 때문에 완전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훈련된 사람이 응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측정 fMRI 최근에는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fMRI가 거짓말 탐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특정 뇌 영역에서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도 아직 실험적이며 실제 적용에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부 활용 예시입니다. 법률 및 수사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수사나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법정에서의 증거로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찰 및 군대 일부 군사 및 경찰 조직에서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른 수사 기술과 함께 고려됩니다. 채용 인터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 과정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지원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안 감사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직무의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 공항이나 중요한 시설의 출입 통제에서 거짓말 탐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별한 사건이나 위험 상황에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 일부 상황에서는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환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는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FBI 미국 연방수사국의 연쇄살인범 사례가 있습니다. 일론 마스커의 사건 올드리치 에임즈 1994년 FBI 요원인 일론 마스커 올드리치 에임즈는 러시아와의 이중 첩보 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마스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비밀 정보를 러시아에 유출한 첩보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었는데 마스커가 체포된 이후에 FBI는 그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했습니다. 마스커는 처음에는 미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해리 포인터의 사건 해리 포인터는 1974년에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살인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인터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무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포인터는 처음에는 살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되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한 진술은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해리 포인터는 살인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되었고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실제로 무죄인 사람에게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며 다른 수사 기술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머크마턴 사건 198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맨하탄 비치에 위치한 머크마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들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사 결과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은 너무나 지나친 소란과 오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아동에 대한 진술의 신뢰성과 거짓말 탐지기의 한계를 강조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둔데스 브란스의 사건 D&S 케이스. 둔데스 브란스는 미국에서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둔데스 브란스가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둔데스 브란스가 진술한 내용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력을 무효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법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드 위트컴의 사례. 타드 윌링햄. 토드 위트컴은 1991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녀들이 사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위트컴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거짓말 탐지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은 위트컴이 무죄임이 입증되어 유죄 판결이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거짓말 탐지기가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잘못된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회심리학 실험. 거짓말 탐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험 중에는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일부 참가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거짓말 탐지기로 이들을 검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참가자들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실험은 거짓말 탐지의 한계와 특히 인간의 의도와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항상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생리적 반응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환경이나 감정 등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단독으로 절대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성이나 응답의 신뢰성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 기술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상식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